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 쌤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 공무원 9급 영어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가 16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분석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영어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수준을 내가 공부를 해야만 뭔가 잘 견딜 수 있다, 이런 대책을 세워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16번 지문도 보면 역시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개의 문장으로 하나의 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문장, 각각의 문장이 조금 길다, 좀 길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우리가 역시 오늘의 목표도 역시 길어진 문장은 왜 길어졌냐, 하는 문장이 길어진 이유와 그 길어진 문장을 잘 읽을 수 있는 대책,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미리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문장에서는 유난히 thing자가 붙어있는 명사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it이라는 주어 또 우리가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thing자가 붙은 명사에 대한 대책은 뭔가, it이라는 주어에 대한 대책은 뭔가, 또 커마에 대한 대책,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여기 보면 뭐 역시 예상대로 등위 접속사가 나왔고,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나와 있잖아요. 등위 접속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영원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이 문장을 살펴보면 뭐 어려운 단어를 해봐야 heirloom 요런 정도, 그 다음에 또 뭐 concrete, 그 다음에 tangible 요런 단어가 좀 어려웠지, 또 어휘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었던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개략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가령 문장을 딱 만났는데 이것이 긴 거예요. 그럼 문장이 길어졌을 때 우리가 이게 왜 길어졌고, 또 길어진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첫 문장이 길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이러한 부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장의 부호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문장의 부호는 어떤 특징이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it이라는 주어, it이라는 주어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해야 하고, 커마라는 부호도 생각을 해야 하고, or라는 등위 접속사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문장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첫째,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고, 주어 다음에 동사고, 동사라면 타동사인 듯 하고, 명사를 찾아서 목적어까지 읽는,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컬런이라고 하죠. 이 컬런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컬런을 만나면
컬러는 우리가 왼쪽에 대한 뭘 할까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모두는 뭔가를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 당연히 부연 설명은 단어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구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절의 형태, 혹은 네 번째 문장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언뜻 봐도 문장의 형태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즉 우리가 뭔가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 내용을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문장의 상태니까 첫 단어는 전치사고,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서 부사로 빼고, 주어 자리에 이시 떴을 때 힐끔 갔다와 보니까 지금은 가조가 아니라 그것은인 것 같아서 이 몇몇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조동사로부터 서술어, 비동사로 인한 주격 보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커마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 커마가 오른쪽을 수식어로 분리시킬 수도 있고 뭔가를 열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지금은 오른쪽을 힐끔 보니까 주격보호 하나, 주격보호 둘, 등위 접속사, 주격보호 셋,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뭔가를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즉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겠죠.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부동산 재산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object, 물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하이픈이잖아요. 이 하이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에 대한 역시 부연 설명이고, 부연 설명 중에 단어를 느꼈고 단어의 품사가 명사라면 이것은 하나의 동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고, 만약에 설명을 하더라도 단어 중에 명사를 느껴서 동격이라면 동격에 해당하는 명사까지만 읽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거 뭐 나왔나요? such as가 나온 거잖아요. such as는 왼쪽에 대한 예잖아요. 그래서 A, such as B 했는데 이것도 a grandmother's wedding dress 혹은 a father's set of tools 라는 family heirloom에 대한 예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콜론과 하이픈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부연 설명 중에는 문장의 형태로 부연 설명을 하거나 명사인 형태로 동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는 뭐가 나왔을까 하는 순간에 이제 띵자가 붙어 있는 명사의 특징이 뭐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커마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 가면서 문장을 다뤄 보시죠. 자, 우선 시작. 등위 접속사에 당연히 끊어 있는 거죠.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를 부사로 끊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만약에 문장 시작을 할 때
당연히 평서문이라면 주어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주어가 나오기 전 부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부사를 이루는 방법에는 전치사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문장을 시작할 때 듬이 접속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경험. 그 다음에 당연히 문장은 주어가 나왔고 타동사가 나왔고 목적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 첫 번째라면 한 가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라면 만약에 영어에서 thing자가 붙어 있는 대명사는 반드시 뒤에서 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nherit something이 아니라 inherit something else가 뒤에서 수식하니까 실제로 목적어는 여기까지가 목적어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beyond that 그것을 넘어서 그것 이상으로 all of us 우리들 모두는 inherit something else 그 밖의 뭔가를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커마를 보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커마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커마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첫째 수식어를 분리시키기 위함이요. 둘째 뭔가를 열거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열거라고 한다면 커마 오른쪽에 있는 게 커마 왼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서 아까처럼 듬이 접속사가 나타나서 한 번 더 나오는 이런 쪽이 가장 전형적인 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something이 있고 있고 또 something이 있는데 등이 접속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열거라기보다는 수식어라 하고 수식어 중에서 수식어라면 1. 형용사적인 수식어다. 2. 부사적인 수식어지만 something이라는 뭘 느꼈어요? 명사를 느끼면 우리가 이를 뭐라고 한다? 동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보면 모 자리에 수식어, 뭘 느껴서 명사, 뭐라고 생각하면 동격. 그러면 동격에 해당하는 뭐까지만 읽어라? 명사.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모두는 그 밖의 뭔가를 물려받는다. 즉 이런 것을 물려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법적인 단어가 또 하나 떴네요. 문법적인 단어 much, 또 문법적인 단어 less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문법적 설명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세 번째 문법적 설명이라는 것은 less라는 단어는 little의 비교급이다. 그러면 이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우리가 뭘 쓰도록 해라? much를 쓰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much less, 훨씬 덜 concrete, 구체적이고 훨씬 덜 tangible, 만질 수 있는, 즉 그냥 대충 하면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제 이런 식이고, 또 something이라면 we may not even be fully aware of, 우리가 심지어 fully 완전하게 be aware of, 알지 may not 못할 수도 있는 something,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도 이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보시면 첫째 등위 접속사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 등위 접속사 왼쪽에 커마가 있고, 그죠? 커마가 있고 바로 왼쪽과 바로 오른쪽이 다르다라고 느끼면 끊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연결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면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이 같다 이런 걸 연결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전치사로 인한 한정을 했다면 절로 인한 한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away나 the way라는 명사를 한정하는 방법 중에는 1. 전치사 ove를 쓰는 방법이 있고 이거죠. 두 번째, 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절 중에서도 형용사절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 절이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한정을 할 수 있지만 오브는 당연히 뭐니까 전치사잖아요. 그렇다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고 명사가 있지만 만약에 동명사가 있다면 동명사 속 동사만큼을 읽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전치사, 동명사, 동명사 속의 동사만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과제를 하는 방법 또는 이러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or라는 것이 away와 the way를 연결하면 이것이 공통이 되잖아요. 이것이 공통이 돼서 자동사의 주격 보호와 주격 보호를 연결하는 이런 경우라고 보여지고, 또 여기서의 5어를 살펴보면 5어 오른쪽이 뭐니까 동사. 그럼 왼쪽도 뭐가 될까요? 동사. 그러면 요게 공통이라서 우리가 푸는, 우리가 결정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푸는,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서 solve의 목적어, decide의 목적어, 그리고 잠깐 전치사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은 우리가 다시 한번 등위 접속사 5어는 다시 등위 접속사 5어는 무엇을 연결했고 요 등위 접속사 5어는 주격 보호 더하기 한정어, 주격 보호 더하기 한정어를 연결한 거고요. 이 5어는 한정을 하는 형용사절 내에서 동사와 동사를 연결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등위 접속사로 인한 문장의 길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자, 이제 이 문장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비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를 찾다가 오브가 한정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특별한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이때 오브는 다시 한번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ing가 뜨는 것을 뭐라고 하기로 했다? 동명사. 동명사라면 우리가 얼만큼을 읽어야 한다 그랬어요?
동명사라는 것은 항상 어때요? 동명사라는 건 항상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오라는 등이 접속사는 간단하게 요놈과 요놈을 연결했잖아요. 그럼 요놈과 요놈을 연결했으니까 holiday가 목적어라면 keep의 목적어라면 tradition도 뭐가 되나요? tradition도 당연히 keep의 목적어니까 휴일이나 전통을 유지하는 특별한 방식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끊어 읽은 이유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끊어 읽은 이유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동사의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동사가 뭐니? 그랬더니 비동사인데요. 비동사가 뭐 이러니? 이 형식인데요. 이 형식은 뭐가 필요하니? 주격 보호인데요. 주격 보호 자리에 뭐가 필요하니? 명사인데요. 그런데 그게 뭐랑 엮였니? 오분데요. 뭐 한 번 더 읽어야 되니? 명사인데요. 명사 자리에 뭐가 떴니? 동명사인데요. 동명사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니? 그랬더니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 만큼을 읽었더니 또 그랬더니 등이 접속사인데요. 등이 접속사 어쨌단 말이냐 그랬더니 요놈하고 요놈을 연결했는데요. 그렇다면 뭐가 길어진 거니? 만큼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붙여서 읽어가는 거죠. 그럼 붙여서 읽어가게 되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길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 어자 자리에 오브가 뜨면 이만큼이 이걸 한정해야 되니까 길어진다. 두 번째, 역시 준동사가 뜨면 길어진다. 셋째, 등이 접속사가 뜨면 길어진다. 우리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1 우리가 수식어, 한정사라는 수식어가 뜨면 길지 않느냐. 동명사라는 준동사가 뜨면 길지 않느냐. 셋째, 역시 등이 접속사가 뭔가를 연결하면 길지 않느냐. 넷째, 커마가 뭔가 열거를 하면 길지 않느냐. 이런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을 만큼 읽었으니까 끊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무엇을 느꼈고 수식어 자리에 부정사니까 to 플러스 타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가령 특정한 날에 have a picnic, 소풍을 가는 어떠한 전통, 뭐 이런 식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을 보면 마지막 문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시 마지막 문장에서도 뭐가 떴을까요? 등이 접속사 이렇게 뜬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등이 접속사는 오른쪽을 보니까 형용사, 왼쪽도 보니까 형용사. 그리고 요거는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에 thing이라는 명사가 떴고, thing이라는 명사는 항상 뒤에서 수식을 받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뭔가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것은 이런 뭔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혹은 아주 중심적인 뭔가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끊어 읽은 이유는 우리가 비동사로 인한 주격 보호를 읽은 거고, 잘했네. 뭐 앞에 막았을까요? 전치사.
전치사는 어디까지 읽을까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런 다음에 이때 5어를 보면 바로 다르니까 끊어 읽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바로 다르니까 끊어 읽어라. 그렇다면 바로 다르니까 끊어 읽었지만 뭘 연결하고 있지? 쉽잖아요. something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다면 something도 minor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수식어 그리고 끊어 읽은 이유는 어쨌든 절이면 끊어 읽어라. 그렇다면 여기 이제 5번째 역시 뭐가 나타나면 길다? 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연결하면 it may be 주격보호 하나, 주격보호 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이런 뭔가가 될 수도 있거나 이런 뭔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등 위니까 형태도 똑같고 표현도 똑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무슨 절이 될까요? 형용사절이 되면 관계 대명사죠. 왜 형용사절일까요? 명사 뒤니까 형용사절의 가장 기본적인 크기 관계 대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형용사절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대단히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받아들여 왔던 minor something 사소한 뭔가이거나 우리의 사고에 중요하거나 중심적인 뭔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장을 살펴보았지만 역시 우리의 학습, 독해에서의 학습 목표가 나오잖아요. 즉 길어지는 원인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파악해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짧아서 눈에 보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어진 문장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